5주차 교육입니다. 벌써 5주차 이제 2개월 차 들어왔고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번 2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사업계획서에서 총 4가지, 그 앞에 요약하고 일, 문제인식, 그리고 실현 가능성, 거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해 한 번 더 정확히 하자는 게 있고, 야미, 그리고 작성을 좀 야미, 이런 부분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뭐 어디 켜놓으셨나요? 아,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어떤 수준의 또는 어떤 분야의 평가위원이 와도 최소한 B등급은 받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급이 뭐 무조건 합격, B등급이 보통, C가 이제 좀 뭐 약간 아닌 쪽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중간 정도 들어가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를 담당한 사람이 오든 뭐 대학 교수가 오든 뭐 대기업에서 뭐 차장 부장이 오든 회계사 변호사가 오든 내가 말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더라. 네, 그렇게 쓰는 부분에서 최소한 B등급 이상은 받자. 네,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말 쓰는 것도 피해야 될 거고, 어쨌거나 그 짧은 문서지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은 다 아셨겠지만, 일단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앞에 페이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름이, 정식 명칭이 신청 현황. 사실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약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제인식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 살펴보고, 그다음 Q&A 하면서 이제 각자 우리 대표님에 맞게 한번 제가 또 의견 드려볼게요. 자, 먼저 신청 현황 요약 같이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신청 현황인데요. 자,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사실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뭐 예창패다, 뭐 초창패다, 뭘 하시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예. 혹시 어려운 부분에서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례대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랄까요. 뭐 경기창조경제센터라든지, 뭐 어디 지정하시겠죠? 그리고 보통 과제 번호는 그거를 제출하고야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 쓰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냐 특화냐. 자, 예창패에서는 특화는 뭡니까? 올해까지는 뭐가 있었죠? 여성, 소셜. 두 개만 특화고 나머지는 다 일반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표님들 사업은 다 일반이죠,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몰라,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요한 대표님이 그, 지금의 그 사업을 좀 약간 공공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향후에,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뭐 특화로 해서 소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 처음부터 내가 소셜 하겠다. 그럼 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100명을 뽑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특화 쪽이 한 20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수가 일반인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일부러 특화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화에 가면요. 참고 설명인데 특화에 가면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셜 임팩트 전문가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걸 다 물어보죠.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준비가 안 되면 까다롭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제조냐, 지식 서비스냐? 예, 우리는 다, 그죠? 지식 서비스죠. 자, 기술 분야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 같은 경우는 뭐, 정보통신일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하드웨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뭐랄까요. 어, 정 대표님 만약에 이제 뭐, 러닝머신을 개발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전기전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앱을 개발한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앱, 컨텐츠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는 쓰시면 되고 예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얘기할게요.
자, 먼저 여기 창업 아이템명에서는 원래는 이런 가이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능하면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이니까 우리 각 대표님들의 아이템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적용된 자동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이력서, 마법사, 모바일 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 대표님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이완 대표님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우리가 사실 특별한 기술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헬퍼와 그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어, 그 수요자가 그러니까 헬퍼와 어떤 노인이 잘 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인 여가 시간 뭐 매칭 앱을 개발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제가 봐도 DB가 좀 쌓이면은 AI 기술을 적용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예창패 때는 그냥 AI 이런 얘기 언급하지 마시고 진도 나가시고 향후에 초창패 이런 거 하실 때는 어 기존의 버전 1에는 AI가 없었는데 그동안 쌓인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요거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돈 달라. 그렇게 하시면 초청표 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의견 있으세요, 대표님? 여기 여기는 제목에 뭐, 맞게 의견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창업 아이템명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염두한 게 있으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는 거는 뭐 AI가 들어간다거나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어서, 네네. 저도 뭐라고 써야 될지 되게 지금 좀 많이 고민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 말은 예시를 무슨 기술이 적용돼 저렇게 하라고 가이드가 나갔으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기술 적용되어 있으면 저렇게 쓰는 게 뭐 나쁠 건 없는 거지. 그러면 제 생각에 대표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러닝머신하고 그 스마트폰하고 통신이 아마 블루투스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이용한 러닝머신과 스마트폰, 그러니까 러닝머신의 어떤 달린 거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모바일 앱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이것도 까먹기 전에 하나 써보죠. 네. 까먹기 전에 한번 저도 채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 블루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이용한 러닝 머신 데이터 연동 어 뭐랄까요? 앱. 뭐 예를 들면 갔나? 대표 보이세요? 채팅으로 방금 보냈습니다. 네네네, 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냥 금방 생각해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대표님도 지금 딱히 뭐 AI나 뭐 들어간 거 사실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 하드웨어 연동할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그 하드웨어와 이 앱이 통신을 블루투스로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이용한 또는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러닝머신에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어, 폰으로 정확히 보내주는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내가 정확히 달린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앱을 개발하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네. 어떨까 싶기도 해요. 요건 한번 계속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산출물은 어렵지 않죠. 요거는 제가 볼 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하나, 한식, 그리고 웹사이트가 있으면 하나 하시고 또 기타 많이 하시는 게 보통 특허죠. 그럼 이제 지적재산권 뭐 한 건,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직업은 뭐 쓰시면 되죠? 쓰시면 되고, 가만 있으면 한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정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직업에? 저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네. 어차피 그렇게 알리면은, 그러면 다음에 아마 발표할 때 100%또 나올 만한 질문이, 그러면 이 학교가 뭐 회사 어떻게 계속 다닐 겁니까? 물어보겠죠? 그때 뭘 네. 하실래요? 미리 연습. 계속 다닐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안 다닌다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야 네. 의지가 있다 생각하겠죠. 이 대표님 어때요? 이완 대표님은? 저도 회사원이라고 적고 뭐 질문하시면은 이제 창업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뭐 그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다 이제 회사 다니시니까 다닌다고 회사원이라 하시고 다음에 합격하면은 어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제품이 나올 시점에 뭐 퇴사한다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뭐 좋게 볼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예, 그대로 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요약이죠. 사실 요약이 좀 할 얘기가 많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심사를 해봐도 사실 요약 페이지를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 어떤 건지 바로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약의 페이지를 좀 잘 써놓으신 분들이 본문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만 봐도 벌써 좀 느낌이 오긴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 요약을 이제 분량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있었지만 총 15페이지예요. 15 이하로 쓰라고 하는데 또 심사해보면 사실은 16페이지, 17페이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가능하면 지키는 게 낫죠. 자, 그런데 하지만 요약 페이지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 페이지 하는 게 정답일까?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내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걸 한 페이지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한 세 칸 지른다 이거지. 예, 그 정도 하면 한 페이지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약을 한 두 페이지 하면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그렇게 한번 또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약 각각 요 파란색 텍스트를 한번 해설해 드려 볼게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풀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이 순간 이후로 대표님들 준비하실 때 예, 여기에 맞게 쫙 써보세요, 대표님. 써보신 다음에 저 내용을 이제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약 페이지에도 뭐 아래 한 그림, 아래 한 글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다 꼭지를 다 꺼내셔가지고 한 줄 정도로 다 써보세요, 대표님.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아이템 기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풀면은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말 그대로 아이템이 뭐냐, 개요. 한마디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아이템대로 하면은 되겠고, 배달의 민족이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과 배달 음식점을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앱. 그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죠. 용도는 뭐죠? 투사이드 마켓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배달 음식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투사이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볼 때 지금 그죠? 이요한 대표님은 투사이드예요, 그죠? 그렇게 맞게 하시면 될 거예요. 하면 되겠고 예를 들면 이제 정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만 일단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고려되면 또 점주란 개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그건 한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버전 써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점주하고 일반 이용자가 나오는 걸로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그냥 소비자한테만 쓰는 걸로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비교하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양은 일단 우리 모바일 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양은 산출물. 지원금 받았을 때 만들 겁니다. 앱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앱인 거고, 안드로이드 OS로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만 보통 iOS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 어차피 이 정보 지원금 받아도 아주 큰 돈 아니니까 이건 그냥 우리 시제품을 생각하자. 그런 면에서는 안드로이드로 하나만 먼저 개발해가지고 한번 시장 검증을 하고 좀 많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좀 더 돈이 생겼을 때
예, 또 제대로 만들어야 될 때는 이제 iOS도 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양은 뭐죠? 사양은 그러면은 예,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이고 자, 안드로이드 OS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가격을 쓰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헬퍼 같은 경우는 현재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기준 3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쓰면 됩니다. 네, 네. 자, 그 예를 들면 이제 정 대표님은 그 정해진 게 있죠, 그죠? 뭐 건당으로 네. 하든 뭐 월당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기능이 또 있죠, 각각.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요약이니까 말 그대로 핵심적인 얘기.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그 만약에 이제 이완 같은 경우는 그 노인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놀고 싶은 여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여가 종류를 선택을 하고 적절한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후기가 있겠죠? 선택을 하고 뭐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어차피 에어비앤 비슷한 거지. 그래서 검색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후기나 만족도나 자기 소개를 본 다음에 어, 선택을 하면 같이 여같이 보낼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정 대표 같은 게 어떻습니까? 실제 그 하나의 공간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용하는 그 프로세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를 뭐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대 효과랑 비슷한 거지 뭐 기대 효과. 좀 간단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배달의 민족은 뭡니까?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기존에 상가지 이용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뭐 양식, 중식 다 시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노인분 입장에서는 어, 보통 심심할 때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쓰므로 해서 외로움이 해소되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그정 대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좀 게을러서 또는 뭐 멀어서 운동을 빠질 때가 많았는데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도 안 빠진다. 뭐 이런 거. 그게 건강해졌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핵심적인 어떤 그 편의성, 그걸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대표님은 접근성,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떤 외로움 해소,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 자, 요걸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네, 요거는 이제 뭐 한 줄만 쓸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해주겠다. 음식을 주문할 때 보다 편리하게 해주겠다.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아주 접근성을 높여서 매일마다 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접근성이 접근하면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위주로 그 어떤 상가 안에 뭐 입점시키겠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제 만약에 뭐 이 대표 같으면은 대표적인 여가가 한 10가지 있다. 예, 그런 거를 선택해서 어, 보낼 수 있게 하겠다. 저렴한 비용에 그렇게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준비해서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해결 방안이죠. 자, 주요 목적은 뭘까요? 반복되는 얘기예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노인의 외로움 해소, 어떤 배달의 편리함, 예, 운동을 매일마다 할 수 있다. 건강해진다. 이런 거. 자, 목표 시장 설정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타깃 고객이 누구냐 이 말이죠. 네. 네. 타깃 고객은 누구다? 자, 예를 들면 이 대표님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60대, 70대, 80대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인 60대에서 80대까지다. 그럼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왕 한 김에 옆에다 숫자도 쓰세요. 그러면은 아마 통계청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정유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워낙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뭐
30대였네? 예를 들면 이제 뭐 30대에서 뭐 50대로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타겟 고객이 누구다? 정의하시면 될 거고, 저거 자체 가지고 누가 지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현황 및 요구사항은 뭐냐면, 그냥 요구사항을 쓰면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보통 운동하기, 그러니까 바빠서 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래서, 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뭐,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뭐, 이 대표님은요? 반복된 얘기지만, 예. 여가를 보내고 싶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다. 자,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부모님이 좀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바빠서 여유가 없다. 근데 내가 솔직히 일주일에 3만 원 못 쓰겠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효심 있는 사람이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 내놓고 아버님, 아버지 저 한 5번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나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럼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배경의 필요성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환 및 구체화 방안. 자,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제품 서비스 개발 또는 구체화 이력.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거나 이거나 거의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요약의 분량이 많이 못 쓰니까 차라리 그냥 이걸 지워버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개발 단계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획 단계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정대표님 같은 경우는 할 얘기 많죠. 왜냐하면 그 하드 업체하고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랑 모바일 앱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포인트인데 하드웨어는 준비 끝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좀 더 진도가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획상 하드웨어랑 모바일 앱이 다 필요한데 이제 모바일 앱은 기획 단계에 있고 하드웨어는 협력 업체를 구한 단계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그럼 좀 더 진도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 대표님은요? 이 대표님도 개발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시장 조사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지금 뭐 UI 디자인 단계다. 내년 1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말해야 좀 더 진도 나은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또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 뭐 3차 예를 들면 좀 있어 보이게. 그래서 뭐 누적 뭐 100명 진행 중 그리고 시표 찍고 UI 기획 단계 대한 리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 지금 뭐 이제 기획 단계고요. 뭐 이번에 돈 들어오면 할 거예요. 이거보다는 훨씬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마음은 뭔가 좀 하셔가지고 얘는 1월, 2월 달 신청할 때 이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오케이, 진도 나가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최종 산출물은 뭐냐? 자, 모바일 앱이죠. 모바일 앱입니다. 이거 PC가 왜 이리 느리지? 잠깐만. 자, 모바일 앱이죠? 예. 모바일 앱. 예, 안드로이드 OS. 아이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자 팀원 활용계.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실은 쓰려면 쓸 용도 많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간결하게, 뭐 예를 들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팀원은, 그러니까 뭐 디자인. 그러니까 팀원이 있으면 팀원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고, 없으면 그냥 파트너 얘기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쓸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말을 활용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내년 1, 2월 달에 요걸 작성해서 낼 시점이 만약에 팀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예를 들면 이제 뭐 뭐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러닝머신 제조사 제조사를 활용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분들이 그런 협력사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예, 제조사 협력사를 활용.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떻게 활용하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저희 이거와 좀 별개로 혹시 이런 걸 작성할 때 글자 크기는 평균적으로 몇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서 그 양식에서 봤을 때는 대표님 네. 보통 한 12포인트, 12포인트? 12인가? 12폰트 그런 것 같은데 사이즈가. 그 제목을 한 15 쓰시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텍스트를 한 12 쓰시고 네. 표에 들어가는 거는 한 11이나 10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요게 정해진 건 아니다 보니까 분량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아지면 불편하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한 15, 12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창업 아이템의 개요 요약이라는 페이지 자체가 일단은 네네. 그 뒤에 사업 계획서를 읽기 전까지 일단은 저것만 보고서는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네네. 괜찮아야 뒤에 것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요약이라는 게 일단은 내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그럼? 이 요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대표님 뭐냐면은 이제 15페이지잖아요, 총. 네, 근데 15페이지를 다 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앞에 두 페이지 보고 이해를 확 시켜버리면 네, 더 좋지 않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요약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네. 두 페이지를 봤을 때 오, 좋은데? 이런 느낌 가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전체 내용을 좀 잘 요약을 하면 좋겠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네.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도 요약만 봐도 야 이거 되겠네. 이거 좀 밀어줍시다. 이렇게 느낌이 들게 하자 그 얘기인 거지. 일단 그러면 요약이 별로면은 뒤에 있는 사업 계획서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요약은 요약대로 보고 네, 요약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긴 다 봐야 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가인들이 보긴 다 봐요. 다 보는데 자세히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약을 보고 내용이 이해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네, 보면은 이제 좀 설렁설렁 넘어가면서 뭐, 좋다, 안 좋다 얘기 생각할 거고, 만약에 이제 요약을 봐서 이해가 안 갔어. 그럼 네. 본문을 더 자세히 보겠죠? 요약 보는데, 이 뭔 소리야? 본문을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이거 서류가 안 될 확률이 높겠죠. 요약을 봤어. 뭐지? 근데 이제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 뭐 나쁘진 않네? 이러면 이제 B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 예,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자, 다음. 자,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요건 아마도 이제 우리 목차로 치면 그거죠. 3번 성장 전략에 대한 거고 볼게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는 예, 더 쉽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3번 그대로야. 그러니까 BM. 자, 어떻게 돈 벌 거냐? 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은 뭐죠? 중개 수수료. 배달 음식점으로부터 어, 주문 시 배달 그 금액의 10% 받는다. 끝. 자, 예를 들면은 그 이유한 대표님은 그죠? 마찬가지로 노인분들 수요자와 헬퍼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해주고, 예, 한 10% 가져간다. 끝. 예를 들면, 정 대표님은, 그러면은,
그 이용료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일단 지경점이니까 그러면 예를 지경점이면은 예, 이용료 수익 그리고 그 안에 부가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부가수익이라 해가지고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런 거 팔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지.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객 시장 확보 방안은 뭐냐면 여기 마케팅 세일즈죠. 예,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떻게 마케팅해서 예, 회원가입을 하거나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 가게까지 오게 하겠다. 예, 거기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 앱을 어떻게 알리겠다. SNS 마케팅을 하겠다. 예를 들면 동네 같으면요. 그러면 뭐 상가지, 뭐 또 상가, 아파트 분유에 광고하겠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에 인지했어. 어떻게 되죠? 앱을 다운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앱을 다운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뭐 할인 이벤트를 하든 뭐 처음 이용자는 뭐 반값으로 하든 그런 걸 이벤트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한번 이용자한테는 어떤 이용 후기를 받아서 예, 또 SNS 바이럴 시키겠다. 또 추천하면은 뭘 주겠다. 이거 아주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요런 단계별 부분들을 예, 좀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걸 다 쓰기 어려우니까 방금 말한 거를 쓴 걸 본문에 넣어놓고 그 중에 요약한 것만 앞에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업화 전략은 뭐냐면 방금 말한 거 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져가겠다라든지 뭐 그밖에 다른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DB를 모으겠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 이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표님이 그죠 책 읽기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헬퍼를 모으는 게 어려울까 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책 읽기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그 누가 됐든 좀 친절한 어떤 서비스 마인드 그죠? 그런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면접을 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에서 헬퍼가 중요한데 헬퍼를 잘 선발하기 위해서 뭐 어떤 면접을 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한 사업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정 대표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그것도 하나 뭐랄까 공간 운영이니까 뭐 프라이빗하게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고객 확보 방안은 말 그대로 마케팅 세일즈.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들. 그것들 사업화 전략 여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사 대비 뭐가 다르냐? 자, 여기서 이제 좀 고민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대표님은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지 뭐. 지금 저기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외 조사 결과 뭐 동종 서비스가 없었다라든지 또는 그때 기존의 그 돌보미 서비스 그죠? 그냥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보미 서비스는 말 그대로 밥 해주고 아픈 사람 챙겨주는 역할을 하지 여가 같이 보내주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가를 같이 보내주면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될 거고. 예. 그 내용 쓰시면 되죠. 그럼 그거 하시면은 뭐 사실 요건 뭐 필요도 없지 뭐. 정 대표님은 기존에 아마도 헬스클럽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든지 또는 그 나는 달리기만 전문으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 최적화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그 실제 어떤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로 해서 측정하는 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실제 런닝머신을 뛴 만큼의 정확한 거리를 뭐 예를 들면 뭐 10% 오차가 나는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시고 자, 이미지는 이제 제가 주로 권장 사항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장조사 리서치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동그라미 두 개 하랬잖아요. 하나 뭐랬습니까? 유용성. 자, 배달 앱 비교를 할게요. 이 앱이 필요하다 안 하다. 너무 좋아요. 10명 중에 7명. 자, 두 번째 돈 내고 쓸래 말래? 음식 배달앱 점주를 물어봤더니, 예, 돈 내고 쓰겠대. 7명 중에 4명이 돈 내고 쓰겠대. 그럼 어때요? 사업이 될 만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통계들을 요약이니까 자세히 못 보여주니까 그 정도 딱 보여주라 이거지. 예, 그게 이제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뭘 보고 싶겠어요? 이번 지원금으로 어떤 산출물이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앱이다. 우리 앱이죠? UI가 몇 개 나와야지.
그래서 UI를 메인 화면, 주요 화면이 뭐예요? 각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메인 화면, 그다음에 헬퍼 어떤 그 서칭 화면, 헬퍼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별점 몇 점이고 이런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 이 대표님은. 정 대표님은 아마 러닝 거기니까 표지 뭐 그런 것들 일반적인 러닝 앱 있겠죠.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정 대표님은 그 하드웨어 연동이 되니까 그걸 좀 언급을 같이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 언급해 놓으실까? 같이 그림은 그려 놓는 거지. 그래서 러닝머신이 있는데 여기에 통신 파트들은 협력사가 한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수익화 모델. 만약에 이게 그거죠. 중간에 배달의 민족이 있고 요쪽에 배달 음식점, 요쪽에 수요자가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그림 해가지고 뭐 서비스 제공하고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거. 그런 그림들.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반 페이지 넘을 거거든. 그러면은 요약이 두 페이지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양식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 두 개 나눠가지고 요 안에서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칸으로 하시든지 제가 말한 요거죠. 만약에 세 개만 하면은 이렇게 세 칸 나누면 되겠죠. 자, 근데 아마도 어때요? 그 모바일 앱이 좀 더 길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바일 앱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게 길어지겠지, 그죠? 왜냐면 저기다가 앱을 그죠 한 세 개 넣으면 꽉 찰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두 개 들어가고 여기는 앱 한 화면 세 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하나 BM 그림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한 페이지 꽉 차요. 그래서 이제 권장 사항은 그 정도고 혹시 뭐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질문.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요약에다가 시장 규모는 따로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넣어도 좋긴 한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용량이 그러니까 분량이 초과할까 봐. 아, 그리고 어차피 뭐 그 부분은 뒤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쩌면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이제 꼭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럼 네. 대표님 보시기에 아니다. 나는 우리 시장도 파이도 크고 성장률이 되게 가파르다. 그럼 이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줘도 네. 돼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나중에 내년에 각자 대표님들 준비하셔가지고 다 한번 올려보시고 제가 늘 자주 얘기하듯이 한번 올려놔보고 보는 거지 뭐. 어느 게 더 눈에 나오는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 대표님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자, 요번에는 이제 문제인식 바로 넘어갈게요. 자, 참고로 제가 이제 요 문제인식은 한 번씩 두 분 다 챙겨드렸어요. 한 번씩 해드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똑같이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청색 텍스트 이게 가이드예요. 요걸 제가 풀어봤어요. 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자, 일단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1-1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자, 근데 그래서 두 개 나눌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눴는데 굳이 말하자면 1-1은 뭐냐면은 야, 진짜 문제 많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말 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1-1 봤을 때 문제 심각하네. 요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그걸 염두하시고 자, 먼저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 여기 그렇게 순서가 돼 있으니까 뭐 외부적 동기 먼저 하시죠. 뭐. 그럼 현재 국내외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루션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문제는 없어. 근데 어떤 사업 기회가 도래한 거야.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AI가 툭 튀어나왔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문제를 막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이런 사업 기회가 생겼다.
이제 해외는 난리가 났다. 이거 들어오면은 대박 날 것 같다. 그래서 시작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죠. 문제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준비하신 대로 이런 국내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시고 또 그 문제는 한 세 개 정도, 한 네, 많아도 네 개. 예. 한 세 개가 제일 추천할 만한 거고 많아도 네 개 정도.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3을 세 개를 잘 기억하니까. 그래서 세 개가 추천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제시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개인 얘기. 자, 예를 들면은 그 뭐 정대필 같은 경우는 뭐 또는 주변에 누구 지인이 있는데 뭐 우리 아까 한 얘기 반복하는 거죠. 뭐 운동을 정말 해야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접근성 때문에 자주 못 가게 되더라.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1순위로 생각해서 한번 서비스를 기획해봤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뭐 개인적으로 자주 못 놀아드렸다. 내가 또 지금 뭐 출장 다니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용돈 드릴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 요게 이제 그거죠. 필요성. 요게 해당된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위에 말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한 줄, 두 줄 정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예, 요것도 역시 간단하게. 자, 아까 요약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하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필요성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성은 바꿔 말하면 기대효과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기대효과 1, 2, 3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위에서 만약에 문제를 한 3개 제시했어요. 그러면 제 권장사항은 이 기대효과도 한 3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매칭이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네. 이 대표님도 오케이? 네. 이 대표님, 마이크 키 어려우시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손으로. 네. 오케이. 네. 다음은 1-2입니다. 자, 1-2는 어쩜 더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당신이 말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또는 그 사업 기회가 왔다는 그 시장 현황이 어때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1-는 쉽다. 부담 갖지 말자. 그래서 자, 1-2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다 분해해 왔는데 먼저 타깃 고객. 우리 위에서 했죠? 예. 예를 들면 뭐 60대에서 80대. 뭐 예를 들면 뭐 30대에서 50대. 뭐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아파트 거주자. 좀 더 한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령으로 갈 수도 있고 연령 플러스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시장 규모. 요거는 탐샘 솜이죠. 여기서 나오면 됩니다. 탐샘 솜이.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강의 그 교육 때 얘기했죠. 처음에 너무 크게 시작하면은 탑이 너무 크면은 뒤에 샘 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구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예, 하여튼 주의사항은 탑을 너무 크게 가지 말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우리 앞에 다 했으니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요거 약간 둘 비슷한 얘기야. 이게 특성. 뺄게요. 예,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 자, 뭐 시장 상황, 시장 특성. 뭐 예를 들면 AI로 칠게요. 자, AI. 그러면 어, 기존에 AI가 없었는데 이게 새롭게 막 도입되면서 뭐 외국에는 뭐 이미 난리가 났고 한국에는 도입만 해도 잘 될 상황이다. 한마디로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선점한 사람이 초기 마켓을 다 가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내가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지원해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걸 써서 이 평가위원들한테 이 글만 보고도 제가 AI를 몰랐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쟁 강도. 한마디로 지금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 그걸 쓰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은요.
완전히 이제 예, 끝난 시장이죠. 자, 우리 두 분 가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 할 때면요. 거의 이제 신규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돌봄 시장은 이미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다. 요건 좀 아니야. 왜냐? 너무 그렇게 쓰면은 또 아예 없다고 말한 셈이니까 내가 뭔가를 더 근거 제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 낮다. 경쟁 강도가 낮다고 해도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 대표님은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거기서 고민할 것 같아요. 평가인들이 이거 헬스클럽 아니야? 아니 이거 기존에 많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근데 거기서 네. 문서상으로 설득을 잘하는 자신은 이게 지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경쟁 강도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일단 동네마다 헬스클럽이 없는 데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경쟁 강도는 높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높다라고 하고 그런데 높은 와중에도 우리는 접근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될 거라 본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근데 하여튼 제 말은 이 대표님은 좀 요걸 쓰기 쉬울 것 같은데 정 대표님은 일단 경쟁 강도가 만약에 높다라고 쓰면은 또 잘 풀어내야 될 것 같다는 거. 향후 전망. 자, 예를 들면 이 대표님은 이제 어차피 기존 없는 시장이니까 그죠? 이거는 자리만 잘 잡으면 선점할 수 있다. 선점. 이게 제일 좋은 말이지. 그래서 이 대표님 무조건 그말 잡고 써야 돼. 이게 아주 좋은 거고. 정 대표님 마찬가지로 정 대표님도 만약에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기존의 헬스클럽이 사실 경쟁력도 세지만 이렇게 진짜 걸어서 5분 내, 뭐 100m 내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접근성 좋은 거는 없기 때문에 역시 뭐 예를 들면은 비교할 수 있겠죠. 뭐 옛날 다이소라든지 아까 뭐 무인 뭐 클리닝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초기 시장을 선점만 하면은 역시 잘 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고객 특성. 아까 위에서 말한 특성이에요. 그럼 이 대표님 어때요? 그 실수요자, 노인분들이 있고, 그 자녀분들이 있죠. 그럼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노인 특성은, 예. 몸이 아파서 멀리 못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집에 와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요건 리서치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보통 집안에서 놀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놀 수 있는 이런 놀이들을 많이 대응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잘한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조사해 봤는데 보통 좋다고 하더라. 근데 너무 또 큰 비용 부담은 부담스러워해서 보통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주고 싶어 하더라. 10만 원 언더로. 그래서 내가 20명한테 자녀한테 물어봤더니 한 주에 한 10만 원 쓸 용이 있더라. 뭐 예를 들어 아니구나. 한 달에 10만 원. 그러면 그런 걸 확인했다. 그런 거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고객 특성은 그런 리서치를 기반으로 했다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예, 정 대표도 마찬가지죠. 정 대표님도 리서치 하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이런 설문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 특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평가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사실 우리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저도 뭔가 공부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리서치를 깊게 할수록 약간 좀, 더 대단해 보여. 그렇구나. 많이 알아보셨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리서치를 자꾸 의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러니까 요거 얘기할 때 일부러 리서치 얘기하는 거지. 그래 하면서 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에 있다. 그래서 별첨에다가 쫙 넣어놓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1-2번 궁금하신 내용. 1-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사실 대표님 이제 두 개 다 합쳐서 얘기할게요. 네. 이제 진짜 서로 각자 하기 나름이지 뭐. 왜냐면은 다 서로 다르니까. 근데 권장사항은 저도 이제 뭐 작성을 해본 적도 있는데, 글쎄, 1-를 한 페이지에 끝낸다. 예를 들면. 1-2를 한 페이지에 끝낸다. 보통 그 정도로 권장사항을 드리고요, 대표님. 만약에 좀 더 할 말이 많다. 그래도 두 개 합쳐서 세 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것도 제가 자주 유튜브 얘기했지만 2번을 한 4장 이상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2번을 한 4장, 5장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를 너무 많이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보통 많이 이제 심사하거나 보통 저 코칭해 보면은 1번은 한 많아도 3페이지 정도가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이거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 그렇죠.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게 이제 일단 예. 특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게 문서상이다 보니까 네, 문서로 설득된다기보다는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설득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죠? 뭔가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설득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문서야.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제 단어 하나, 어떤 이 논리, 이런 거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지. 아, 그래. 나도 할아버지,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대표님 거는 좀 더 쉽게 될 것 같아.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냐면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 같고, 정 대표님 서비스는 이제 운동을 해본 사람 중에서 이제 말마다나 또 저도 공감했잖아요. 아니, 아파트 안에서 갈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그, 저도 아파트 살지만, 제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네. 커뮤니티가 있긴 한데 운동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또 상가에 비어있는 데가 있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표님 그 처음에 아이템 듣고 괜찮다 생각한 이유가 만약에 있으면 하겠다 생각 든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감을 할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감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란 말보다는 공감이 더 적합한 키워드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굳이 그 그림 안에 그 제가 뭐 앞에 그 통계청 표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막대 그래프나 이런 것들 활용해도 뭐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림 칸 안에 활용을 좀 잘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그런 그래프들을 활용하는 건 의미 있죠. 왜냐하면 텍스트만 날되면 좀 재미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뭐 다 비슷하지만 텍스트만 쫙 있으면 약간 좀 별로 안 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권장사항은 텍스트 한 세네 줄, 다음 뭐 어떤 그래프나 표,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눈이 더 보기 편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그럼 어떻게 넘어갈까요? 네. 네. 자, 이제 2번 실용 가능성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그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네, 제가 또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2-라고 2-2가 있는데 2-1은 뭐냐면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어. 이 준비 정도란 말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올해 생긴 거야, 올해. 그래가지고 생겼는데 작년부터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당신이 뭘 해왔어? 이거를 설명하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풀어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한마디로 당신이 뭘 해왔어? 경과죠, 경과. 예, 한마디로 하면은 창업 아이템인 경과를 쓰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또 좀 나눠보니까 개발 경과를 쓰는 부분이 있고 그 현황을 쓰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내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아이템을 내서 22년도부터 작년까지 뭘 했다. 그걸 쓰는 게 이제 앞에 부분이고 아래 거 뭐냐면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놨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개발 현황인 거예요.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 경과에서는 보통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간단하게 내가 그러니까 2년 전에 몇 년도에 첫 문제를 인식하고 시장 조사를 언제 해서 몇 명한테 했더니 사업성을 확인해서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걸 한 두 줄 쓰는 겁니다. 두세 줄. 쓰고 그 아래다가 표 만들어 가지고 쫙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그때 표의 내용이 뭐냐? 예, 내가 2022년 매달에 어떤 계기로 문제 인식을 했다. 그 다음에 그 1개월 뒤에 시장 조사를 해봤다. 몇 명 대상으로 해봤다. 근데 아주 유의미한 얘기가 나왔고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프로타입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또 이렇게 더 의미를 확인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시제품 1을 만들기 시작했고 뭐 현재까지 왔다. 근데 그렇게 쓰시면 어때요? 아, 우리 대표님이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를 표로 해서 잘 설명하자는 얘기지. 그게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현황은 뭐냐면 좀 더 그 세부적인 지금 현재 개발된 걸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지금 현재 어느 단계냐? 아까 우리 위에서 요약했었잖아.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시장 조사를 3차째 완료했고 예, UI 기획까지 끝났다. 이번에 지원금 받으면 바로 디자인하고 개발 맡기면 된다. 예, 그런 얘기 쓰시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리고 핵심 기능 우리 다 얘기한 거죠. 자, 핵심 기능 뭡니까? 앱이 있는데 앱을 실행했을 때 어때요? 우리 이 대표님은 헬퍼를 잘 매칭시켜가지고 그죠? 그 사람과 시간 예약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로 헬퍼를 잘 검색해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게 되겠지. 그다음에 정 대표님은 예를 들면 뭐 예약이라든지 그죠? 또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핵심이고 기타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담은 UI가 여기 있다. 어. 자, 그다음에 목표 시장의 반응 리서치 하면 또 더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번 했다고 했으니까 시장 조사를 내가 한 3번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런 걸 얻었고 그런 게 있다. 그 데이터 쓰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분량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까 위에 요약에서 보여줬던 거 한번 더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유용성, 뭐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들 뭐 몇 개 좀 더 분량 좀 더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은 별점 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끝났어. 자,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정량 성과. 아까 시장 조사를 했던 리서치를 했던 에서 나온 게 있을 거잖아요. 예. 몇 명이 돈 내고 쓰겠다. 그러니까 몇 명은 유용성을 느꼈다. 돈 내고 쓰겠다. 뭐 이런 의사들 나온 게 있으면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서치 할 때 지금부터 생각 들죠, 그죠? 질문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질문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년에 어, 하반기에 서비스 오픈할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또 따로 안내 좀 드려도 될까요? 뭐 메일 주소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메일 주소 한 건이 어쩜 잠재 고객이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 해야 될 활동 새로운 숙제기도 하고 예. 여러분의 서비스를 쓸 사람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낸다는 어떤 그런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메일 주소 수집을 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100개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쓸 게 그거라고. 예. 100명의 뉴스레터를 모았다. 요거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더라. 어때요? 없는 것부터 있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정량 성과는 그렇게 모으면 되는 겁니다.
정성은 일반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과정 속에서 참 좋겠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쓰시면 되고 하여튼 의미 있는 거는 요거다. 예. 정면 성과. 자, 2-1은 아까 위에 질문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 이번 중요하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2-1은 한 두 페이지 나올 거야. 최소한. 그럴 것 같아요. 예. 2-1에서 궁금하신 거. 대표님, 그러면은, 음. 사업을,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전체적인 거를 어디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떤 뭐 앱이고,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뭐 어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어디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2-2에서 앞에 두 개 나눈다면 앞부분, 이 부분. 예.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에서 요건 뭐냐면은 이 타이틀이 준비 정도잖아요, 대표님. 그죠? 네, 그러니까 2-1은 무조건 내가 준비 이만큼 해왔다. 한마디로 많이 준비한 사람 자랑을 하자. 자랑해. 이 말은 이건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렇다 네. 보니까 2-2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거다. 그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2-1 더 질문할 거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2-1은 뭐 오늘 또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 그 양식을 처음에 키게 되면은 그 네. 별첨 1에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게 가이드 같은 게 있는 걸 봤는데 예, 거기 예. 2-2에 이제 경쟁사 대비 제품 서비스 차별성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예, 예. 그것도 그러면은 2-2에다가 두 장 내로 이렇게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이 2-2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2-2입니다. 그건 좀 이따 아직 안 했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지. 지금 아, 2-1 하고 아, 있는데.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2-1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더 얘기하고 없으면 아, 넘어갈게요. 네네네네. 없습니다. 예. 이 대표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2-2입니다. 2-2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어, 한마디로 이번 이 아이템 어떻게 만들겠다. 그걸 쓰는 게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앞으로 계획이나 예정 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쓴다는 게 여기고 주 내용은 일단은 이제 내가 어떤 기능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논리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위에서 많이 했으니까 요 간단하게. 예. 예를 들면 그 노인분들이 어떤 돌보미 이런 건 제공돼 여가에 대한 건 없더라.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싶었다. 간단히 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헬퍼라는 부분을 매칭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칭 기능이 있고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성능은 뭐예요? 노인 써야 되니까 어떤 디자인 면에서 소위 말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좀 어떤 UX를 크게 노인을 좀 위한 그런 걸 하겠다. 그게 아마 성능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디자인. 그러면 이제 방금 말한 그 어떤 고려사항을 반영한 좀 노인분들을 위한 마치 전화기에서 버튼 큰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UI가 반영된 그런 거 하시면 되겠죠. 정 대표님은요? 우리 다 반복된 얘기야. 그러니까 접근성을 위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입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그 아파트 단지 또는 뭐 구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커뮤니티가 없는 그런 곳에 어떤 상가에 입점을 시키고 또 프라이빗한 그런 것도 해결하고 다음에 러닝머신만 뛸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 그런 문제와 개선점을 언급을 좀 하신 다음에 이제 아마도 그 여기서는 그거 나와야 되겠죠, 그죠? 평면도라든지 어떤 실내 나와야 되겠죠? 나와주고.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번에 우리가 어때요? 이번 지원금으로 할 게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만들 건데 그때 사용할 앱을 개발할 거고 앱에 대한 UI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대표님 그 실내 그걸 너무 어필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번에 주로 개발할 거는 이 앱이다. 그렇게 오해 안 하게끔. 예. 말로도 어차피 말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예, 요거를 잘 써서 뭐지? 여기 대표님은 그럼 뭐야? 여기 뭐야? 이 헬스클럽 인테리어 여기 돈 쓰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평가할 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앞에 보다 보면은 뭐지? 근데 어디서 이해하냐? 예산을 보면은 모바일 앱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아, 그럼 대표님이 모바일 앱만 개발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 나왔던 거. 자, 경쟁사에 대한 부분, 경쟁력에 대한 부분, 차별성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거의 공식처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경쟁 현황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그냥 자, 우리 경쟁사가 뭐 몇 개 있고 요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시작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네이버,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동종, 유사 제품이 몇 개 있더라. 뭐 없더라. 또 아예 없다면 그러니까 유사 서비스는 몇 개 있는데 동종 없더라. 그게 한 두세 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표가 나와주면 됩니다. 이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 뭐 A사, B사, C사 그리고 비교 항목,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동그라미, 다른 애들은 뭐 세모 X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확실히 잘하고 못하고 나오죠. 이걸 한 번 더 어필하기 위해서 뭐 한다? XY축. 네. XY축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강점하는 거 X축, 또 Y가 더 비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포지셔닝이 여기면 어때요?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평가원이 바보라 하더라도 이 표하고 이 XY를 보면은 느낌이 온다고. 아, 여기는 이걸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에 대해서 어떤 어필하시고 차별성 어필하시고 그래서 더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런 걸 다 강점이고 뭐 굳이 말하면 여기 약점인데 강점은 살려나가겠다. 예, 그렇게 말하고 끝나시면 예, 보유 역량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됨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면 평가위원이 뭐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시장을 몰랐어. 근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그런 의미도 커요, 대표님. 이 의미는 몰랐었어, 내 이 시장을. 근데 사실 대표님들이 자기 얘기만 하면 어때요? 100%안 믿을 거잖아.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아, 이 시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 이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분량 얘기야, 분량.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어때요? 이 분량이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도 한 두 페이지 나온다. 네, 그래서 사실은 2번만 합했을 때 네 페이지가 나올 만한 거죠. 사실 다섯 페이지 나올 만도 하지, 원래는. 근데 분량 때문에. 네, 여기까지. 네,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그러세요? 오케이. 네. 이거 한번 써봐야 알겠죠, 그죠? 네. 네. 이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직접 써봐야 지금 직접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잡히지 않아요? 어, 확실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네.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엔 음. 작성은 하고 있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일단 오늘 이제 여기까지 목차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네. 한번 더 배치해 보시고, 그 네. 상태에서 좀 이제 백업 빼고 좀 줄여보시는 거 해보시죠, 뭐. 네. 예. 그리고, 제가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성 방향은 예, 넘치도록 쓰고 아주 줄이면 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일단 아직 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지금 뭐 많이 써보시죠. 다만 이제 오늘부터의 의미는 이제 뼈대가 나왔으니까
이 뼈대를 맞춰서 이제 분량을 기존 걸 이제 좀 손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 뼈대 위주로 저도 이제 코칭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성하신 부분들을 이 뼈대에 맞춰서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여기에 대한 제 코칭 숙제는 요거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가 1대1 코칭을 할 때는 요걸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때 한번 봐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게요.